반갑습니다. 세계 무예 마스터십위원회 위원장 이시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세계 무예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다시 마스크를 제가 착용하고 개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무예인과 국내외 무예 전문가 여러분, 오늘 제4회 세계 무예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세계 무예 리더스 포럼은 무예 스포츠 관련 분야의 국내외 현장 전문가를 모시고 세계 무예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무예, 그 특별함을 넘어서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무예 스포츠 행사 개최를 위한 위기 대응 방안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무예의 가치 및 역할, 그리고 국제무예스포츠연맹의 사회공헌 사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내외 많은 무예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무예가 나아갈 방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유재광 교수입니다. 발표에 앞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세계 무예 마스터십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체육교육과에서 체육 및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로서 미래의 체육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체육 및 스포츠 분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이 무예와 함께 융합하였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작은 아이디어가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의 추구하시는 방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체육과 스포츠과학 그리고 인간의 움직임에 관한 연구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그 후에 2020년 10월 지금 현재 우리 체육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짚어본 후 무예가 지금 이 시대의 체육에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교육 또는 이제 스포츠 교육이라고도 부르는 이 분야는 운동학, 인간 운동과학, 인간 운동 행동, 그리고 소매틱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분야들은, 그러니까 이 모든 명칭들은 이 분야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잘 담고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체육과 스포츠라고 하는 분야가 우리 인간의 움직임에 관한 인문학적이고 과학적인 탐구를 추구하는 분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이제 저희 존경하는 은사님의 한 논문을 인용하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은 인간의 움직임 현상과 그 움직임의 길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그 의미를 자기의 몸의 움직임의 길로 실천하는 것에 관한 연구이다. 체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체육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에 관한 것은 우리가 체육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살펴볼 때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체육을 통해서 움직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육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 다른 교육적 목표를 추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움직임의 교육을 통해 우리는 신체적인 훈련과 운동 기술의 습득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교육을 통해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인지적이고 정의적이고 심동적인 영역의 발달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체육은 단지 신체를 움직이고 체력을 강하게 하고 새로운 운동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체육은 인간이 몸을 움직일 때 필요한 그 모든 측면들에 대해서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적절한 판단,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계획과 전략,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그 움직임을 행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인격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체육 교육에 모두 담겨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예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무예는 그냥 보통의 체육이나 스포츠 활동보다 훨씬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예의 본질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예를 통해 우리는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몸을 움직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무예는 심신일여의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0년 10월 지금 우리 체육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운동장은 비어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체육관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체육과 스포츠 관련 이런 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현재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형태의 체육, 신체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씩 그 해결책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온라인 체조 클래스 영상 예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미국의 펠로톤, 아래쪽에는 이제 한국의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격으로 신체 활동을 코칭하고 그 체력 훈련을 이제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지금 이렇게 실제로 상용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홈코트라고 하는 이제 iOS 기반으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저런 앱을 설치를 하고 그 화면을 보면서 집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저렇게 게임과 같은 방식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예의 경우에도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무예 훈련을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지금 많이 배포되어 있고 실제로 바이브에서 이제 대단히 인기 있는 콘텐츠로 가이디드 타이치, 태극권을 훈련해 볼 수 있는 이런 콘텐츠도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가라데, 액션 가라데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가상으로 원격으로 학생들이 콘텐츠를 보고 그 동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제 줌으로 태권도 클래스를 진행하고 이제 집에서 관원들이 그 클래스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우리 체육이 겪고 있는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은 원격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원격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원격으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면 수업에 비해서 훨씬 유연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용과, 그러니까 신체 훈련을 위한 비용과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의 소요를 줄여줄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처럼 기대하고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는 강사 한 명과 학생 여러 명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며 진행하는 형태의 수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상호작용, 피드백의 제공,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을 운영하는 인스트럭터 역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원격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이 대단히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앞선 예시에서도 보셨듯이 단순한 체조, 요가 아니면 그 체력 훈련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이전에 우리가 체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축구, 농구, 야구 같은 스포츠 활동들은 이제 더 이상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없는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축구, 농구, 야구를 즐기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그런 단조로운 학습 경험을 반복적으로 가지게 되면서 체육 또는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참여할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체 활동, 스포츠, 무예, 수련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체육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예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무예가 새로운 시대의 스포츠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무예는 비대면, 비접촉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예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대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혼자서 충분히 그 기술들을 향상시켜 나가고, 그 과정에서 그 무예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내면의 가치들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장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훈련하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훈련 내용, 무예, 그 동작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가르쳐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예 훈련은 내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습득하는 데 기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동작을 세련되게 만드는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결과 우리는 무예 훈련을 통해서 그 무예의 정교한 움직임, 세련된 움직임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체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무예가 가지고 있는 그런 깊은 의미를 비대면, 비접촉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마치지는 않겠고요.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무예가 그렇다면 정말 충분한 그 체육과 신체 활동의 대안으로 적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 역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5G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아주 초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태권도 클래스를 진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현장에서 직접 만났을 때 더 손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풍부한 움직임에 관한 정보가 생략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에 담길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기 때문이고 화면에 담기는 정보는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그 각도에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그런 디스플레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상현실 기술과 같은 것들의 활용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장에서 관찰했을 때 지도자가 캐치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는 전달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세한 차이, 동작의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고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웨어러블 센서의 활용이나 인공지능 기술의 이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내고 분석하고 지도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저와 저희 연구팀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3차원 모션 캡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간의 동작을 캡처하고 그 캡처된 내용을 3차원의 가상 공간으로 디스플레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인간의 움직임 속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정보를 빠르게 뽑아내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적절한 모션 캡처 장비를 갖추고 적절한 셋업을 하면 우리가 그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의 동작을 가상 공간으로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런 방식의 장점은 저 사람의 움직이는 신체 움직임과 그 주변 환경에 관한 모든 것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서 우리가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모션 캡처 같은 경우는 약간 고가의 카메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런 약간 비교적 가격이 낮은 그런 이제 키넥트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뎁스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마커 없이 모션 캡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연구해서 테스트해 본 바에 따르면 가정에 보급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갖춘 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었고 그 카메라만으로도 지금 보시는 것 정도의 충분한 사람의 동작에 대한 3차원 데이터를 얻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였고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이 몸을 움직일 때 나타나는 그런 3차원 공간상의 움직임을 재현해 보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뎁스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팔다리를 움직이고 일어서고 앉을 때 그 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정교하게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는 동영상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그 눈 앞에 있는 카메라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신체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저희들이 정교하게 획득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더 좋은 방식으로 이제 신체 활동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한 그런 동작의 측정과 평가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연구원이 그 스쿼트 동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스쿼트 동작이 쉬워 보이지만 전문가들이 저 동작을 보고 판단할 때는 대단히 세밀한 부분까지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한 것은 저런 일반인들이 스쿼트 동작을 수행할 때 그 동작을 전문가가 평가하고 그때 얻어진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분류를 한다면 우리가 이 전문가 수준의 그런 평가 기능을 이 스쿼트 동작에 한정해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고
뭐 연구 결과 상당히 정확한 정도로 그 동작을 분류하고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동하는 원리는 이제 전문가가 데이터에 레이블을 달아주고 그 레이블 달려 있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적절히 학습하면 그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스쿼트 동작 말고 이런 보여지는 다양한 동작들에 적용을 해봤고, 이런 동작들에서 좋은 동작과 좋지 않은 동작, 교정이 필요한 동작과 교정이 필요 없는 동작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충분히 확인해낼 수 있었다 하는 정도까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혀서 응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체육 시간에 100m 단거리 달리기에 이제 출발법을 배운다라고 할 때 보여지는 동작이 교사의 의도대로 또는 교과서에서 지시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동작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도 이런 웨어러블 센서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손쉽고 빠르게 이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양한 동작에 적용을 해본 사례인데요. 지금 호핑 동작을 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동작은 정확한 동작, 오른쪽에 있는 동작은 정확하지 않은 동작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어떤 동작이 더 정확하고 어떤 동작이 정확하지 않은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기계는 그러하지 못한데, 저희들이 이제 웨어러블 센서를 이용을 해서 기계도 저런 동작을 보여주면 사람이 하는 것처럼 좋은 동작과 좋지 않은 동작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무예가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서 적절히 그 무예의 수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혼자서 수련할 때 또는 지도자와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수련할 때 또는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기량을 대결할 때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기술이 원활하게 그런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도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예와 가상현실, 인공지능 기술이 잘 융합되어서 무예가 그 무예 더 이상 그 너머의 것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회 세계 무예 리더스 포럼 발표를 맡게 된 영광을 감사드리면서,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구민관 태권소프트 대표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New Normal 디지털 스포츠로의 변화, Transition to New Normal by Digital Sports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와 저의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태권소프트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박스 미디어라는 회사와 주식회사 유비스프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 태권도면 공인회사이고 대한태권도협회 공인회사입니다. 또한 태권소프트는 스포츠 IT 솔루션과 관련돼서 25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와 부합되는 장비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장비는 투인원 자지스 스코링 디바이스에서 두 가지 스포츠 경기 방식을 채점할 수 있는 채점 장비가 되겠습니다. 즉 두 가지란 것은 태권도의 겨루기의 스코링과 그 다음에 품새 경기의 스코링을 두 가지를 다 채점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위로 사용했을 때는 겨루기를 채점할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품새를 채점할 수 있는 무선형 제품의 심판 채점 시스템입니다. 이 제품은 10년 전에 개발되었고 런던 올림픽에서도 사용되었던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D스포츠라는 지금까지 이상이 없었던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스포츠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디지털 스포츠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e스포츠라던가 다른 용어들은 들어봤지만 D스포츠라는 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발표할 디지털 스포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 되느냐? 스포츠 투 게임입니다. 스포츠 투 오늘의 발표 내용에서 스포츠 투 게임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포츠에 관련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스포츠가 있고 거기에 시대에 맞게 추가된 스포츠를 스포츠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제가 발표할 D스포츠 네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통합이 되어서 새로운 스포츠가 된다라면은 이게 이 시대에 맞는 뉴노멀 스포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포츠를 저는 네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정통 스포츠, 코어 스포츠는 마셜아츠, 볼게임, 레코드 게임, 컨테스트 게임 네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마셜아츠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레슬링, 유도, 박싱, 태권도, 주짓수, 가라데, 킥복싱, 우슈 등이 있겠습니다. 볼게임에는 핸드볼, 테이블 테니스, 바스켓볼, 풋볼, 하키, 발리볼, 배드민턴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경기입니다. 슈팅, 아처리, 사이클링, 애슬레틱, 레슬링, 스위밍 등이겠습니다. 컨테스트 게임은 짐내스틱, 아티스틱, 스위밍, 품새, 카타, 산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셜아츠는 마셜아츠이면서도 다양한 컨테스트와 관련된 종목도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와 e스포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는 레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레저 스포츠에는 스포츠 클라이밍, 스케이트보드, 서핑, 웨이크보드, 래프팅, 엔터테인먼트는 브레이크 댄스를 대표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에는 다양한 스포츠 리그와 스포츠 게임들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는 무엇이냐?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브레이크 댄스와 스포츠 클라이밍과 스케이트보드가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포츠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e스포츠를 스포츠라고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D스포츠입니다. 일단은 모든 스포츠 앞에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새로운 스포츠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마셜아츠, 볼게임, 레코드 게임, 컨테스트 게임, 레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e스포츠, 오늘 발표할 D스포츠까지 우리는 모두 이제 스포츠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스포츠들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결국은 스포츠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e스포츠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건강해 줄 수 있는 e스포츠와 D스포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 발표한 대로 스포츠 투 게임, 게임 투 스포츠, 게임 투 스포츠를 우리는 e스포츠라고 해왔습니다. 게임에서 스포츠를 하는 것이죠. 격투 게임을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그러면 스포츠 투 게임은 뭐냐면은 바로 D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하는 스포츠 게임을 즐겼다면은 이제는 몸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스포츠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PT 중간중간에 동영상이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e스포츠와 D스포츠를 다시 한번 비교해 봤을 때는 e스포츠는 스포츠의 하나의 요소만 가져온 컨텐츠만 살짝 공유하는 부분이라면은 D스포츠는 스포츠와 게임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디지털 태권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를 디지털 태권도로 만들어서 게임화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태권도 경기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선수가 착용하고 있는 헤드기어와 몸통 보호대 호구와 글러브를 포함해서 3개의 장비를 착용하고 각각의 장비에 센서를 장착해서 거기에 따른 강도 값들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다양한 옵션들을 주었습니다. 페널티 타임이라든가 테크니컬 킥이라든가 레프리 카운트에 대해서 다양한 점수의 추가적인 점수들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태권도를 게임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게임피케이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선수가 착용한 전자호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수가 착용한 전자호구는 안에 센서가 내장된 전자호구입니다. 그리고 메인 중앙에 리시버가 있고 오른쪽에는 심판 채점 시스템이 있게 되겠습니다. 선수가 타격을 하였을 때 그 데이터는 파워 값은 메인 송신기에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값은 다시 심판들 장치에 전달이 되어서 진동이 오게 되겠고 심판들은 유효한 타격이라고 인정할 경우 그거를 인정을 할 경우 그 결과가 전광판에 표출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존 전자호구 시스템에서 인간과 기계가 반반씩 역할을 맡는 반자동 시스템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방송용 TV 그래픽에 다양한 값들을 표출해주는 옵션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는 방송 기술사와 함께 재미있는 태권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값들이 태권도 경기 중계에 포함돼서 마치 게임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대입니다. 스포츠를 게임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게임스러운 멀티미디어 스테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권도 경기장에 멀티미디어 스크린을 설치하고 게임과 스포츠를 하나가 되는 프로젝트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로 다양한 경기장에 대한 시스템들을 그래픽을 처리해서 가상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례로 선수가 출전하는 문이 열리는 그런 영상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멀티미디어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가상의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보았던 처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스포츠 그리고 D스포츠 그리고 E스포츠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큰 스포츠 마켓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게임 시장만 14조입니다. 대한민국만. 그랬을 때 우리가 기존의 스포츠에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D스포츠, E스포츠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스포츠라고 만들어 갔을 때는 게임 산업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스포츠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연구하고 같이 참여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모든 스포츠 종목들은 새로운 뉴노멀 디지털 스포츠를 만들어서 새로운 경기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D스포츠라는 새로운 큰 마켓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D스포츠는 게임 산업과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스포츠는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